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오전에 발생했는데 괴한이 네. 편의점에 침입해서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자, 3명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 경위 좀 짚어주시죠. 아마 엽총을 발사한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들어와서. 네. 그 엽총으로 이제 아마 3명을 지금 살해한 것 같고요. 현재 이 사람은 도주해가지고 공주 쪽에서 본인이 몰던 차량이 발견됐다고 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 중에 있는 모양인데, 이 엽총 자체가요, 지금이 수렵 기간입니다. 전국이. 네. 전국이 수렵 기간이라 수렵 기간 동안에는 이번 달 2월 28일까지 엽총이 경찰에서 전부 지금 본인들한테 개인들한테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총을 아마 사용해서 범행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실탄을 몇 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가장 신속하게 아마 검거해드리는 이유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행 총기가 엽총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수렵 기간이라서 개인들에게 줬다면 그 엽총 자체는 총기가 등록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렇죠. 엽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 맞는데요. 네네. 더러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총기를 등록 안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아마 등록된 엽총으로 보여지죠. 이게 값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엽총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고 한 350 정도에 팔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총기 소지 허가만 경찰에서 받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렵 기간이 끝나면 경찰에다 반납해가지고 총기고에다 넣어놓죠. 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편의점 사장이 여동생과 사귀다 헤어진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좀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여자 측하고 어떤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해가지고 네네. 감정을 가지고 가서 그랬을 수는 있고, 또 이제 불을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해하고 나서. 네. 그걸로 봐서는 만약에 무슨 감정이 있고 원한이 있다면 그거는 범행의 수법으로서 방화까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증거인멸로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으로 봐서는 편의점 사장의 여동생의 남친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감정 때문에 범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부자와 손님 한 명이 엽총에 맞아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범행은 좀 계획적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정황만 보면 어떤가요? 총기를 들고 편의점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이 엽총의 총탄이 얼마나 더 남아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여부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겁니다. 경찰에서 빨리 이 사람을 검거해야 될 이유가, 지금 이 사람은 어차피 사람을 3명씩이나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몇 사람을 더 살해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사람을 한번 살해하고 나고 도상동만하지 불을 지르고 났다면 본인도 흥분 상태가 굉장히 고조돼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범죄도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신속히 검거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범인이 아직 총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서 수렵 기간에 개인들에게 그런 엽총을 이제 수렵을 하기 위해서 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줬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총탄은 어느 정도나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군인들은 1인당 몇 발씩을 이렇게 준다든지 이게 지정돼서 정해져 있지만, 네. 이 엽총 사수들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유해 냉수 멧돼지 사냥하는 데 주로 엽총이 쓰입니다. 이게 8연발씩도 있고 6연발씩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거는 실탄은 본인이 몇 발을 가지건
그 제약을 하는 그 규정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탄을 납덩어리인데요. 납덩어리 총알인데 이걸 몇 발을 가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탄을 지금 몇 발 소유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용의자 강모 씨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이미 그 엽총으로 쏘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권총보다도 위력이 훨씬 세거든요. 그 네. 큰 몸집에 멧돼지도 사망하는 그 총기이기 때문에요. 엽총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걸 쏘는 순간 사람을 향해 쏘는 순간 분명히 사망했을 거라고 뭐 판단하고 있을 거고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흥분이 최고도로 고조돼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불을 지르잖아요. 방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흥분 상태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그 차량이 공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차량을 두고 달아났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또 탈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지 않을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 총을 든 범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총기를 들은 사람한테는 무슨 혹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량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요구를 할 때 네. 무작정 들어줘야 되고요. 네네. 가능하면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 사람 얼굴을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네네. CCTV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요구에 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범인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할 일이 제일 그게 그겁니다. 지금 급선무입니다.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2차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일단 추적조가 따라갈 거고요. 아마 충청도 1원의 전체 아마 그 비상을 소집했고요. 비상을 걸었을 거고 아마 각 길목 요소마다 경찰이 나가가지고 아마 검문 검색을 통해서 아마 그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범인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고 이런 범죄까지 저지를 정도면 분노 조절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범인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가능성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을 살해하고 총기 살인하고 이 사람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약 한 60% 정도가 거의 자해하거나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는 이제 그 정도 나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엽총을 난사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엽총으로 사람 살해한 사건은 예전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3명씩 살해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사건 경위를 좀 짚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교수님? 예, 지금 아마 세종시 한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사장의 여동생 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늘 아침 8시경이죠, 그죠? 그 시간대에 편의점에 침입해서 아마 총기로 사장하고 이웃집에 사는 분 같습니다. 다른 분은 그 세 사람을 엽총으로 난사해서 살해하고 또 불을 지르고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차가 공주 쪽 인근에서 세종에서 공주는 가깝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이 장기면 쪽 제가 아는데 그 근처에다 차를 놓고 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차를 좀 빼앗아서 이동했을 확률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가 안 들어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덜 걱정이 되는데 혹시 산 쪽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길목을 잘 차단하고 검거에 주력해서 추가 피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